자, 첫 번째 달려보죠. 노희지 저 아니에요입니다. 자, 배우 송하윤 씨 학교폭력 의혹으로 인해서 뭐 연예계 곳곳 지금 뭐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꼬마 요리사로 한때 잘 알려졌었던 배우 노희지 씨에게도 이 불똥이 튀었습니다. 네, 그 배우 송하윤 씨가요, 그 제보자를 놀이터에서 폭행할 당시에 같이 있었던 연예인이 있다. 근데 그 연예인이 86년생인 송하윤 씨보다 2살이 어리고 제보자보다는 1살이 어리다. 뭐 이런 주장이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요, 이게 88년생 반포고 졸업한 배우 노희지 씨가 아니냐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노희지 씨 같은 경우엔 90년대 아역으로 큰 인기를 얻었는데 지금은 활동을 중단한 인물입니다. 이런 추측이 나오니까 이 노희지 씨가 오늘 자신의 SNS에 그 입장 밝혔습니다. 아침부터 댓글 달리고 DM 오길래 도대체 뭔 일인가 했다. 난 아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면서 그 연예인, 그 자리에 있었던 연예인은 반포고 출신도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노희지 씨 아닙니다. 그날 90분간 폭행이 있었다는 놀이터에 함께 있던 배우 노희지 씨 아니고 다른 분입니다. 자, 그분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그저 목격자였을 뿐입니다. 당시 다른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요. 오늘 저희 제작진이 직접 그 배우에게 입장을 들어보려고 연락을 했습니다만 이 상황이 좀 부담스러운 때문인지 피드백을 주지 않더군요. 하지만 조만간 입을 열 거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중년 먹튀 부대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먹튀 사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호프집에 온 5 손님입니다. 자, 저렇게 다 먹고 지금 기립을 했어요. 뭐라고 샬라샬라 하면서 입구 쪽으로 고고 갑니다. 우리 먼저 나갈게 하면서 여성들이 먼저 저렇게 나가죠. 출구로. 남은 남성들도 나가는가 싶더니 아이고 아유 나 화장실 갔다 와야지 깜빡했네. 아유 나 화장실 가야지 하면서 화장실로 저렇게 들어갑니다. 자, 잠시 후 볼일 보고 다 나왔어. 어슬렁 나와 지금. 자, 그런데 계산대를 지나갔습니다. 예, 자, 수백 편의 먹튀 영상을 분석한 제 경험에 따르면 말이죠, 박 변호사님. 네. 여성들 앞에서는 아이 오빠들이 계산할 테니까 니들 먼저 나가 하면서 멋진 척 뿜뿜 했을 거란 말이죠. 뭐 우리 사실 CCTV에 음성은 없습니다. 통상 음성 없도록 지금 돼 있고요. 그렇지만 음성이 들리죠. 걱정 말고 나가라. 근데 이게 여자분 2분이 먼저 나가는 모습은 있었고요. 3월 28일 날 관악구에 있는 한 호프집에서 발생한 일인데 50대 5명 남녀가 와가지고 있었던 일입니다. 여성분 2명이 먼저 나가고 남성분들이 1명씩 2명씩 나가는데 중간에 화장실에 또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마지막에 갔다 온 사람들이 나갔는데 이 제보자, 이 식당 입장에서는 호프집 입장에서는 아마 마지막 분이 담배 피러 가면서 계산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기다려봐도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은 먹튀가 돼버린 결과가 됐어요. 근데 지금 봐서 알겠지만 5만 원이에요. 5명이서 한 맥주 뭐 한 7잔 정도 안주까지 5만 원 정도고 상황상 봤을 때는 뭐 두리번 거린 것보다는 뭔가 분주하게 그냥 나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실수일 가능성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계산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제보자가 서로 계산 미루다가 실수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다시 와서 결제해 주세요. 맥주 7잔 5만 원입니다. 라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어질 황정음입니다. 자, 오늘 뭐 난리가 났어요. 한 일반인 여성이 황정음 씨에게 공개 저격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자고 나니 유명해졌더라 하는 말처럼 아침에 눈 떠봤더니 SNS 이 팔로워 신청이 막 수백 개 그리고 또 메시지들 수백 개 그런데 내용은 하나같이 야, 네가 황정음 남편 상간녀라며 너 그렇게 살지 마. 응? 네, 이게 오늘 새벽에 황정음 씨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황정음 씨가요, 한 일반인 여성이 방콕 놀러 간 사진을 저렇게 모자이크도 없이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추녀야, 영돈이랑 제발 결혼해줘. 여기서 영돈이는 그 남편이겠죠? 이어서 가출한 영돈아, 이혼은 좀 해주고 태국가 라면서 저격성 글을 올렸는데 당연히 보는 사람은 저 여성이 상간녀구나 할 수밖에 없는 사진입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알고 보니 이 모든 게 황정음 씨 오해였습니다. 일단 저 여성은 뭐 전혀 상관도 없는 일반인이었고요. 저 여성이 그 방콕 놀러 간 글을 올리면서 뭐 영돈이 뭐 이런 식의 글을 올렸는데 거기서 영돈이는요, 그냥 본인의 다른 여성인 친구를 부르는 일종의 별명이었다는 겁니다. 황정음 씨는 뒤늦게 자신의 SNS 글 삭제했고
했고요. 오해가 있었다, 피해를 본 당사자에게 죄송하다,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까? 이거 완전히 국민 상간녀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그동안 황정음 씨가 뭐 여론의 동정을 받았습니까? 자, 양 변호사님, 이거 공사가 너무 커졌는데요. 그러게요. 이거 어처구니 없지만 웃을 일만은 아닌 게 정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겁니다.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게다가 이 여성 같은 경우는 그냥 가족들과 함께 사는 직장 다니는 회사원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셨다는데 어쩜 좋아. 갑자기 지금 온갖 자기 사진하고 온갖 이상한 얘기들이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요. 어떤 커뮤니티에는 뭐 미스코리아 출신인데 유흥업소 다닌다더라. 아이고야. 이런 얘기들이 같이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분 불가피하게 지금 법적 조치까지 예고를 하고 있고요. 뭐 황정음 씨는 황정음 씨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꼭 거기에 말을 더해서 또 거기서 퍼뜨리는 분들도 있어요. 네가 상간녀야 뭐 이런 예, 거. 거기에 더해서 뭐서 누가 봤다더라부터 시작해서 다른 남자도 있었지 뭐 예를 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황정음 씨보다 더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야. 댓글이 주의하십시오.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이웃에 사는 민폐 왕입니다. 자, 날이 따뜻해지니까 하나둘 빌런들이 이제 밖으로 동면을 깨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입니다. 갑자기 별똥별이 뿅!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것은 담배불이었습니다. 아래층 남성이 담배 피우고 창문 밖으로 픽! 꽁초를 투척하는 장면이 저렇게 실시간으로 잡힌 건데 말이죠. 창문 아래 쭉 저 마당 쪽, 바닥 쪽을 보면은 전부 나무에 종이박스 투성이. 이건 거의 미쳤다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의 한 아파트인데 저 제보해 주신 분이 제보가 아니라 이 커뮤니티에 올린 건데 글을 올리면서 집에 나도 담배도 안 피는데 자꾸 집에서 담배 냄새가 나서 아이고야. 이렇게 봤더니 할아버지가 아래층에 사는 할아버지가 밑으로 저렇게 담배꽁초를 버리고 계셨던 겁니다. 아이고. 근데 보시는 것처럼 겨울철에 나무들 말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재활용품 수거해서 모아놓는 곳이랍니다. 그러면 이 재활용 쓰레기 버리러 오신 분이 맞을 수도 있고 그 담배꽁초에 뭐 나무 같은데 아니면 쓰레기 뭐 종이 쓰레기 같은데 불이 붙을 수 있고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 할아버지를 위해서도 저러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어머니 장례식 불참한 형수입니다. 일단 제목으로 거진다 설명이 되는데 말이죠.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카톡으로 주셨어요. 네, 그 형네 부부랑 그냥 이대로 멀어지는 게 맞을지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사남매 중에 둘째입니다. 그런데 큰형은요, 가족 모임에 가끔씩 얼굴 비추는 정도였는데 형수는 그마저도 안 합니다. 늘 아프다, 일 있다 이런 핑계로 빠지더니 최근 몇 년간은 그냥 얼굴도 못 봤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올 초에요, 그 90 넘으신 어머니가 이제 입퇴원 반복하고 요양원 오가실 때도 이 부부는 한 번을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임종 직전에 사연자 포함한 동생들이 찾아가서 읍소한 끝에 그렇게 부탁하고서야 돌아가시기 전날 겨우 한 번 면회를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가셨고요.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는데 또 형만 온 겁니다. 에? 형수 왜 화났냐 이유를 물어보니까 점쟁이가 네 형수한테 상갓집 가지 말라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제까지도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상중에 형제끼리 다툴 수도 없잖아요. 그냥 분만 삭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가타부타 연락이 없습니다. 요양원이며 장례식장이며 다 형내서 30분 거리, 별다른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안 오는 형수는 뭐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또 고지고대로 전하는 형은 뭔지 이대로 절연하고 지내야 할지 아니면 그래도 대화를 시도는 해봐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간만에 자아 대결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대로 연을 끊자는 자아입니다. 야 지열아, 너 바보야? 양지열 너 바보야? 이걸 왜 고민하고 앉았어? 시어머니 빈소에 코빼기도 안 비친 게 그게 무슨 며느리야? 그냥 남이지. 야, 그 여자는 말할 것도 없어. 네 큰형도 사람 아니야. 어차피 어머니 가시면서 부모라는 연결고리도 끊어졌으니까 그런 것들하고는 의절하고 살아, 동그라미. 좋습니다. 예, 이 구도 좋아요. 다음. 아니야. 뭔가 사연이 있을 거야. 라는 자아입니다. 지열아. 이럴 때일수록 너 냉정해줘야 된다. 너 형이랑 형수랑 이 문제로 흉금을 터놓고 대화한 적 있어 없어? 없지? 거봐, 아무리 점쟁이 때문에 맏며느리가 빈소에 안 왔겠냐? 네가 모르는 큰형 네하고의 엄니하고의 뭐가 있었던 거야 이거.
당장 말고 49제 지나고 나서 다시 얘기해봐. X. 아, 예. 자, 박 변호사님. 자,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뭐 사실 두 번째 문제이긴 한데 일단 핑계, 변명이 뭐냐면 무속인 얘기를 했거든요. 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 핑계 이걸 형님이 얘기했던 걸 봤을 때는 사실은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의절을 해서 뭐 완전히 끊자 이게 아니고 대화를 더 이상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의문입니다. 뭐 형수가 아니면 형님이 다시 얘기를 한다는 건 모르겠지만 이분이 직접 어떻게 하는 거는 그럴 필요는 전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제가 볼 때는 저 집의 구체적인 가족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제보자께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이 얘기를 갖다가 안 해주셔서 잘은 모르겠으나 매우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뭐 추정컨대 고부 갈등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형이라고 하는 그 저분이 와서 이 점쟁이 얘기하는 것은 핑계 같고요. 사실 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뭐 거기에 상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다른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조금 전에 우리 그 박 변호사님 얘기하셨었는데 대화의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그쪽에 사는 데가 뭐 30분밖에 뭐 걸리지 않는다 이런 거하고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그냥 저 상황에서 다시 만나서 대화를 한다고 해도 과연 어떤 식으로 뭔가 좀 나아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각자 알아서 그냥 전련하고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스터 소수 의견. 저도 뭐 저 형이나 형수에 대해서 좀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일도 없는데 다만 고민 끝에 의절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도 의절을 원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서 스럽고요. 혹시 뭐 무속도 넓은 의미의 종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종교, 넓은 의미의 종교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한 불안감을, 걱정을 해소로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긍정적으로는. 그런데 망자가 가는 길을 막는 그런 종교라면요. 저는 그건 종교가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무속이나 이런 걸 평소에 좀 뭐 들으시더라도 상가에 가지 말라는 식의 조언을 하는 집이 있다면 거기를 의절하십시오. 오, 그렇군요. 이거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투표 받아봤잖아요. 네, 저희가 투표 받아봤는데요. 90%가 그게 말이 되냐, 이거 뭐 어떻게 이론의 여지가 없다 선택을 해주셨고요. 10%는 그래도 뭔가 모르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실시간으로도 댓글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박무은님, 우리 집도 마지네가 하나도 안 왔어요. 근데 아이고야. 저희는 다 의절했습니다. 아이고야. 그 집 아들내미 결혼식에 아무도 안 갔어요. 아이고야. 하셨고요. 짠돌님, 좋은 핑계거리 찾았네요. 시댁이랑 인연 그냥 끊고 싶었나 보네 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주희님은 사이가 되게 안 좋았던 걸 수도 있어요. 가족사는 아무도 몰라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